이번 시간에는 1960년 4.19 의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19 의거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시위죠.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가 있었죠. 부정선거가 발발했다면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으킨 시위가 4.19 의거예요. 그러면 3위로 정부통령 선거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대통령 선거에는 후보가 유일했죠. 자유당 이승만. 민주당 경쟁자인 민주당 후보 조병옥 씨는 몸이 아파서 이제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서 이제 심장마비로 죽죠. 그래요. 대통령이 될 사람이 이승만밖에 없었죠.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을 위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를 이유는 없죠. 그래요. 부통령 선거에서 이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부통령 후보로는 당시에 이제 이기붕과 장면이 있었죠.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그러면서 이제 일으킨 시위가 4.19죠. 학생들이 중심이 됐죠. 이기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기붕 1896년 출생해서 1960년 사망하죠. 뉴욕으로 이주하여 허정등과 미주교포신문인 3일 신보 발간에 참여하였다. 허정도 독립운동한 일로 알려져 있죠. 이분도 뭐 약하지만 독립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유미 한인 산업협회 회원으로 활동하여 한국인들의 산업활동을 지원했다. 그래요.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1934년 박마리아와 결혼했다. 부인을 적어놓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기붕은 이제 이승만 정부 2인자가 되는데 아주 이상한 사람은 아니에요. 서울시장도 하고 국방부 장관도 하고 경력이 화려하죠. 그래요. 근데 예전에 살펴봤지만 2인자를 다투는 이가 있었죠. 이범석이라고 있었죠. 이범석은 조청계라고 해서 이범석을 지지하는 단체도 있었죠. 큰 단체였죠. 한때 자유당의 주력을 이루죠. 이범석은 경력이 아주 화려하죠. 일제시대 때 북로 군정서 교관, 고려혁명국 예병대장, 광복군 참모장, 국방부장, 또 한국에서 건국된 뒤에는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이런 경력이 있어요. 이기붕보다 훨씬 화려하죠. 또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그래요. 이승만도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이범석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력에서 밀리는 이기붕이 2인자가 되죠.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겠죠. 이승만이 이기붕을 2인자로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숨은 실력자가 있지 않느냐. 숨은 실력자로 누굴 볼 수 있을까요? 이승만의 부인을 볼 수 있겠죠. 프란체스카 도너. 한국 이름으로는 주로 호주댁이라고 불렀죠. 이승만이 프란체스카 도너 이름을 만들어주죠. 이금순 이불안으로. 근데 주로 호주댁으로 불렸다고 해요. 독립운동가들이 호주댁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프란체스카 도너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프란체스카 도너는 호주 사람이 아니죠. 호주를 영어로 하면 오스트레일리아죠. 프란체스카 도너는 오스트리아 출신이에요. 그래요. 근데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를 구별하지를 못했어요. 현 시대에도 구별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죠. 그래서 오스트리아인데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인 줄 알고
호주댁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프란체스카 도너는 1900년에 출생해서 1992년에 사망하죠. 1996년? 그래요. 92년에 사망하죠. 근데 나이 차가 많이 나요. 이승만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1875년생이죠. 그래요. 그리고 4.19 의가 일어날 때 나이가 거의 한 85세 이상이죠. 86살 정도 되죠. 그런데 그때 프란체스카 도너는 한 60밖에 안 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승만의 나이면 지금 나이로 치면 한 100살 가까이 되는 거죠. 그 당시 85세면.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죠. 그 어지간한 일은 프란체스카 도너가 처리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요. 프란체스카 도너는 1934년 제네바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표 이승만과 만나서 결혼을 하죠. 그래요. 한국말 잘 못하잖아요. 한국에 와서 친하게 지낸 이들이 제한돼 있었다는 거예요. 친하게 지낸 이로는 윤치호의 딸 윤노라, 윤치영의 부인 이은혜, 이기붕의 부인 박마리아가 있었죠. 그래요. 연결고리를 찾았죠. 이기붕의 부인 박마리아. 부인 박마리아가 숨은 실력자인 프란체스카 도너와 제일 지냈다. 박마리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1906년 4월 19일 출생, 1960년 4월 28일 사망. 이기붕하고 죽은 날이 똑같죠. 1928년 여여자 전문학교 영문과를 수석으로 졸업하죠. 아주 똑똑한 여성이죠. 미국 밴더빌트 대학교에서 1934년 학사학위를 받고 1937년 석사학위를 받죠. 영어를 아주 잘하겠죠. 영문과에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여여자 대학교, 한국에서 명문대죠. 그래요. 미국 밴더빌트에서 유학하고 석사학위까지 받고 그랬으니까 영어를 아주 잘하겠죠. 여여자 대학 부총장과 여여대 동창회 회장을 하게 되죠. 그래요. 프란체스카 도너가 제일 친한 정남 이강석을 이승만의 양자로 입적하죠. 1960년 4월 28일 피살당하죠. 4.19 의가 일어나면서. 장남 이강석이 이제 4.19 의가 일어나자 가족들을 다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다고 알려져 있죠. 확인은 안 돼요. 또 어떤 이들은 모든 책임을 이기붕 가족에게 돌리기 위해서 다 죽였다 이런 말도 있죠. 현 시대에서 확인은 안 돼요. 그래요. 이승만과 프란체스카 도너 사이에는 구주택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죠. 그래요. 그 박마리아가 이강석을 이승만의 후계자로 키우자. 그리고 그 전에 후계자로 크기 전까지 이제 이기붕에게 권력을 주자. 이렇게 프란체스카 도너를 설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죠. 그래요. 그래 자유당 이승만은 자기를 위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를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이기붕을 2인자로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부정선거를 저지를 이유가 생긴 거죠. 그럼 이승만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승만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좀 탈법적으로 보이는 일들을 저지르죠. 불법적으로 보이는 예를 들어서 발췌개헌이나 가사오입개헌이나 예전에 살펴봤죠. 부정선거에 그렇게 예민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된 이유는 뭘까요? 부정선거를 하든 말든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던 것이죠. 이승만에 대한. 그래서 부정선거에 특별히 예민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들은 어땠을까요?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약간 부정한 일을 저지르더라도 압도적으로 지지를 했죠. 마지막까지 그랬죠. 약간 부정선거가 있었다 치더라도 압도적인 지지를 했죠. 선거인 수가 1100만 명인데 투표수가 1080만 명. 그리고 어차피 대통령이 될 사람이었지만 뭐 하여튼 뭐 960만 표 얻었죠. 참여한 이들이 88% 지지를 얻었어요. 무효 투표수 기권수 합쳐서 한 150만 한 4% 되죠. 여전히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어요. 이승만 대통령. 경쟁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그래요. 어떤 이들은 뭐 조병옥이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역시 큰 차이로 졌을 거라는 거예요. 이미 그 국회의원 선거수를 보면 알잖아요. 자유당 125석, 민주당 79석, 친 이승만 파죠. 예전에 3대 대통령 선거에서 신익희가 나왔으면 또 됐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신익희 씨도 선거 도중에 죽죠.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예요. 신익희 씨 표는 다 조봉암 씨한테 갔겠죠. 그래요. 나왔다 하더라도 뭐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 근거는 그전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부정선거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자유당 이분과 민주당 장면이 부통령이 되기 위해서 경쟁을 했는데 이기붕 표가 압도적이죠. 833만 표, 180만 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이승만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이기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부정선거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이기붕이 이길 가능성이 크죠. 왜? 그전 선거를 보면 자유당이 압도적으로 이겼으니까. 근데 이제 표차가 너무 많이 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근거. 5월에 실시해야 할 선거를 3월 15일에 실시했기 때문이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거 도중에 조병옥 씨가 몸이 아파서 미국으로 가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3월 15일로 실시한다고 변경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죠. 합리적인 얘기죠. 그래서 가능성이 크죠. 대통령 후보가 선거운동을 못할 때 선거를 치르면 좀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죠. 이승만은 그런 일에 대해서는 예민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죠. 좀 부정을 저지르더라도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니까. 그래요. 소문 막걸리 고무신을 살포했다. 그래요. 이러한 일은 이제 확인이 가능하겠죠. 겪은 사람들이 많으면 확인이 가능하죠. 그 당시에도. 근데 참석하지 않은 사람의 투표용지에 임무 도장을 찍었다. 이런 건 어떤가요? 확인이 어렵죠. 도장을 찍은 이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증거가 있냐 이거예요. 그 4.19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 뭐 확인이 안 되죠. 그 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지. 또 개표하면 교체했다. 이것도 확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런 소문이 있었죠. 민주당은 어떻게 활동을 했을까요? 당연히 선동을 했겠죠. 말단 경찰관이 부정선거 지령서 사본을 민주당에 제공함으로써 백일하에 폭로했다. 말단 경찰관 이름 안 밝혀졌죠. 또 사본이잖아요. 대략 보면 뭐 사전투표, 3인조회관 반공개 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이런 공문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요. 가짜 뉴스의 가능성도 있죠. 말단 경찰관 이름도 안 밝혀졌고 4.19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본이라 하고 사본이라면 얼마든지 조작해서 부를 수가 있잖아요. 하여간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으로
일어난 정황들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났어요. 일어났다고 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결과를 뒤바꿀 정도의 부정선거가 일어났냐, 그거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학생들이 막 거리에 나와서 뭐 거리를 점령해서 소리를 지르면 그게 다수의 생각 같지만 다수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의 생각과 일반 사회인들과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현 시대에 보면 과거 386 세대들이 거리에 나와서 소리를 질렀지만 그들 중에서는 빨갱이도 많고 또 대부분이 주사파라고 하죠. 그들의 생각과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 같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수를 보이지만 그것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제시대를 겪은 이들은 민주주의를 겪은 이들이 아니죠.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약간 부정한 일을 저지르더라도 압도적인 지지를 했겠죠. 그런 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했겠죠. 그런데 학생들은 좀 다르죠. 일제시대를 겪은 이들이 아니죠. 그래요. 일제시대가 끝난 뒤에 15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1945년 시점에 10살 미만인 아이들은 자라서 그래요. 일제시대 때 기억이 거의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일제시대를 겪은 이들과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민주주의를 긍정하는 유전자의 순도가 아주 높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겪었고 또 공부를 했고, 또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생들이 대거 이제 배출되죠. 배출되기 시작해요. 1950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무교육이 실시되죠. 1948년 헌법과 교육법으로 의무교육이 제정돼요. 그리고 1954년부터 59년까지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되죠. 그래요. 예전에 살펴봤죠. 이주성만 주도시대 남한에 있는 유전자. 다수 국민을 보면 민주주의에 반발하는 유전자가 있다. 왜냐하면 일제치하를 겪었으니까. 하지만 새로운 일부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생겼다. 그리고 높아질 수도 있다. 그 세력은 어떤 세력인가요? 학생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가진 세대들이 생기면서 이제 민주당도 표를 많이 얻게 되죠. 어느 정도. 근데 이승만파를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은 없었던 거예요.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이승만을 지지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친이승만 정당인 자유당이 압도적이죠. 그래, 그런 점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요. 1954년 보면 민주국민당은 16석이죠. 자유당 111석. 압도적이죠, 자유당이. 근데 좀 민주당이 좀 늘었죠. 학생들이 이제 민주당파가 된 거예요. 또 어느 정도 일반 국민들 중에서도 이제 선거를 겪으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생겼을 수 있는 거죠. 그래요. 하지만 1958년 선거를 보면 여전히 그래요. 민주당파가 자유당이 여전히 압도적이다. 이승만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회의회에 의해서 이승만이 물러나긴 했지만 다수 국민은 여전히 이승만을 지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학생들의 의견이 다수 의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 이들은 그렇게 다수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선거 결과에 나와 있잖아요.
이 선거 결과는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요. 또 그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결과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지요. 1958년 3월 31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으니까 그래요. 그래요. 보겠습니다. 1960년 3월 15일 마산의 그 민주당 간부들은 경찰의 제지를 듣고 투표산으로 들어가 40% 사전투표와 삼민주가 공개투표를 비롯한 자유당의 부정선거 현장을 확인했다고 이제 민주당원들이 주장했겠죠. 그 선거 포기 선언을 하죠. 그러면서 대규모 학생들이 시위가 일어나면서 7명 사망, 870명이 부상당하죠. 그래요. 마산의거가 문제 있었어요. 그리고 4월 11일 김주리 시신이 지루탄이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죠. 고등학생이죠. 그러면서 이제 1960년 4.19가 일어나요. 대부분 학생들이었죠. 학생들이 중심으로 되어 일으킨 시위. 구호는 독재정치, 부정부패를 물리치자. 오늘날하고 뭐 큰 차이가 없죠. 3.15 부정선거 다시 하라. 1인 독재 물러가라. 이태 대통령은 하야하라.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경찰 지프차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경찰서와 파출소를 파괴 방어하죠. 완전 폭동이었죠. 그래요. 그리고 이붕 집을 습격하죠. 그러면서 경찰 발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경찰서와 파출소를 파괴하려고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발포를 하겠죠. 그 희생자 서울 100여 명, 전국적으로는 사망자 186명, 6,026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승만 대통령이 내가 물러나겠다 이러죠. 그래요. 이승만이 물러나요.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나겠다 이러면서 물러나요. 왜 물러났을까? 국민들이 지지한다는 걸 몰라서 물러났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1948년 4월 3일 제주 4.3 사건이 있었죠. 그때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죠.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신속하게 그래요. 그 폭동을 진압했어요.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겠죠. 하지만 마음에 걸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다시 이제 그런 희생을 치르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때는 뭐 국가를 위해서 그런 했다지만 그 트라우마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4.19 그거를 일으킨 이들은 또 빨갱이는 아니잖아요. 학생들이고 미래를 책임져야 될 학생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비록 이제 민주당을 보면 그래요. 영 믿음이 안 가지만 그래도 빨갱이는 아니니까 뭐 한번 믿어보자 하고 이제 물러났겠지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 주도 시대는 막을 내리죠.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를 주도했던 이들 내무부 장관이 이제 그 행정을 처리했겠죠. 최인규 씨는 이제 사형당하죠. 1961년 혁명재판부에서 3.15 정부 부정선거를 지령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 1962년 12월 서울교도소에서 사형이 집행이 돼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 주도 시대는 막을 내리죠. 이승만 남은 여생 한번 볼 필요 있겠죠. 1960년 5월 29일 하와이로 망명하죠. 그래요. 그 망명 중에 한국에 돌아오고 싶어 했어요. 못 돌아오게 하니까 향수병이 생겼어요. 실효증이 걸리죠. 돌아가려 했으나 허정 과도내각과 제2공화국 장면 정권이 불허했죠. 못 들어오겠어요. 허정이야 뭐 과도내각이니까 혼란이 생기면 안 되겠죠. 제2공화국도 이제 불허하죠. 마찬가지로 혼란이 생길까 겁나는 거죠. 이승만은 국민들이 압도적 지지를 받았는데 그 지지가 사라졌다는 걸 아는 보장이 없고 지지를 받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선출을 했고, 근데 제2공화국 장면 정부는 안 그렇잖아요. 장면은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그래요. 정부가 아니죠. 선출한 이가 아니죠. 국회에서 선출한 거죠. 윤보선 대통령도 있었지만 역시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승만 못 돌아오겠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말년이 비참하죠. 향수병이 생기고 실어증이 걸려서 거의 말도 못했다고 하죠. 그리고 1965년 서거하죠. 그러면서 죽기 전 마지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 천명이 다해감에 아버지가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 버겁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세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노예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경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요. 창천소유파하고도 비슷한 측면이 있죠. 그래요. 시장과 자본을 지키며 발전시켜라.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웃 국가들이 존경하고 적국이 두려워할 정도로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켜라. 통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러면서 이제 이승만 주도 시대는 마감을 내리고 그래요. 또 이승만 주도 시대의 마감은 뭔가요? 한국을 세운 핵심 세력의 주도 시대는 마감을 내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막을 내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